안녕하세요. 개념이 쏟아지는 개념 라이브 개념원리 중등 인간 강사 이혜진입니다. 개념 라이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시간 동안 이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꼭지점과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2차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y는 fx 이런 형태에서 y는 그리고 우변은 2차식으로 나타내어질 때 이 함수를 2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2차 함수는요, 요거의 이름이 이렇게 생긴 거의 이름을 포물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포물선은 이렇게 축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 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딱 접어주면 포개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이 여기 있는 포물선에 요 위에 있는 요 점 있죠. 자, 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좌표 평면 위로 올려놓게 되면 2차 함수가 되는 건데요. 2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우리 평행이동으로 식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를 y축, x축, 0이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 기본적인 2차 함수식이 뭐가 있냐면 y는 ax제곱 요거 알죠? 자,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는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a는 그래프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폭을 결정해요. 자, 일단 그래프 모양 같은 경우는 a가 0보다 커요. a가 0보다 크면 어떤 모양이죠?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돼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a가 0보다 큰 상태, 아래로 볼록한 형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꼭지점과 축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을 체크해보면 이렇게 y는 ax제곱 형태일 때는 꼭지점의 좌표는 0,0이 되고요. 그리고 축은 항상 누가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적어줄 때는 x는 0이라고 써줍니다. 자, 우리 x는 0은 다른 표현으로 y축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a가 0보다 클 때, 우리 아래로 볼록할 때 이 모양을 볼 거라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0,0 꼭지점을 딱 찍어주고요. 얘가 여기 있는 y축 있죠? 이걸로 딱 접혀야 돼요. 이렇게 자, 선생님이 한번 잘 그려볼게요. 왜 이렇게 이렇게 자, 좀 열심히 그려봤는데 이렇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이 축이 하는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y축을 딱 체크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합니다. 뭐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합니다. 이런 표현 본 적 있죠? 이게 축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x값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그때 y값의 변화를 보면 점점 내려오죠. 자, 이렇게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이쪽에서는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감소하게 되고요. 자, 또 이렇게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자,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프가. 그래서 이때는 y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자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요 형태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 1차 함수도 평행 이동을 하고 그리고 2차 함수도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할 때 먼저 x축의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얘를 쭉 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와서 여기에 딱 달라붙게. 이렇게. 이거는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축도 당연히 같이 이동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이동한 x의 좌표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럼 식부터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요. p만큼 이동을 해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 x-p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식의 형태를 항상 잘 봐줘야 돼요. 2차 함수는 꼭지점과 축이 거의 다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요 식의 형태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도 바뀌겠죠. 자, 얘는 p, 0이 될 거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가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p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x는 p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평행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 y축의 방향으로도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는데 y축의 방향으로 가는 건 간단해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요 뒤에다가 플러스 q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q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 입장에서는 그대로 x는 q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요 꼭지점이 x는 p 그리고 여기 있는 y를 q라고 한다면 자 이제 얘가 평행이동이 됐고 식도 요런 모양이 나오죠. 요런 꼴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따가 뒤에 가면은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럼 꼭지점도 이제 더 체크를 하고 선생님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는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됐어요? p, q가 됐죠. 여기를 q라고 놔주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평행 이동까지 이제 그래프 요식까지 봤고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지만 자주 틀리는 문제. 요거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1차 함수에서 기울기 배울 때도 등장하는 건데 이제 2차 함수에서도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y는 x제곱 그래프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둘 다 0,0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거 하나 위로 볼록한 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기준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쭉 봤을 때 얘는 y는 0이라고 해요. x축이지만 얘는 y는 0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그려져 있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폭은 누가 결정한다 했죠? 아까 선생님 처음 출발할 때 얘기했는데 y는 ax제곱 이렇게 출발할 때 a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여기에 있는 a는 x제곱 앞에 개수니까 1이죠. 1. 딱 이렇게 검은 색깔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1이에요. 그럼 요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려지려면 그때는 y는 ax제곱 요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 있는 a의 절대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 그래프의 폭은 어떻게 되냐면 좁아져요. 좁아져서 y축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a가 1보다는 작고 뭐보단 커야 돼요? 이 x축 위로는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하나 갖게 돼요. 자 그럼 반대쪽 음수일 때도 볼게요. 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은 색깔 이렇게 생긴 거 여기서는 여기 a 역할을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보면은 그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지금 y축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커야 돼요. a가 커야 되고 그 다음 여기 y축 여길 넘어가면 안 돼요.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 두 범위에 들어가는 a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일단은 이 위에 쪽에서 a가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1보다 큰 거 빼주세요. 자, 얘 1보다 크고 1보다 커요. 자, 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 얘도 빼주세요. 얘도 빼주고 얘도 빼주세요. 그럼 뭐만 남냐면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우리 y축에 가까워진다. 그래프의 폭이 y축에 가까워지면 폭이 좁아진다는 거고 여기 있는 절대값 a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평행 이동에 관련된 건데 선생님이 좀 앞에서는 좀 빠르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평행 이동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질문이 있는 뭐라 해야 되죠? 질문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계적으로 푸는 학생들도 있고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 문제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문제는 이런 거예요.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거랑 일치했대요. 그러니까 식이 똑같아졌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배우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갔으니까 대입을 어떻게 하죠? 반대로 해요. x 대신에 x-m을 대입하고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가면 y 대신에 y-n을 대입하라고 배웠어요.
대입하라고 배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이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설명하기가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면 도형에 이동해서 조금 더 얘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학생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래프에서 평행이동 부분을 선생님이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걸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출발은 어디서 할 거냐면 여기서 할 거예요. 이렇게 y는 ax 제곱. 자, 이거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그리기가 힘드니까 하나 복사를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평행이동을 할 건데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고 이 그래프가 아까 봤던 것처럼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옮겨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 그래프 폭이 똑같아요. 똑같은 그래프를 이제 평행 이동만 이렇게 시켜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얘는 꼭지점이 0,0이죠. 자, 꼭지점을 선생님 한번 체크해보면 0,0이었어요. 근데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갔냐면 3만큼 갔다고 해볼게요. 자, 직접 숫자로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y는 x 대신에 x-3을 대입해서 x- 요거 a도 뺄게요. 더 간단하게 문자는 아예 뺄게요. 문자가 없어야 조금 더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놓으세요.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점의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이때 y는 x제곱 상태일 때 꼭지점이 0,0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고 났더니 꼭지점이 3,0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만 봤을 때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점은 0,0에서 3,0으로 갈 때 0에다가 그냥 그대로 3을 더했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 y축으로는 안 갔으니까 우리 x만 봤을 때 0에다가 그냥 3을 더해서 평행 이동한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식은 어떻게 됐냐면 얘가 원래 x였어요. 이 부분이 원래 x인데 자, 여기가 x-3으로 반대로 들어갔죠. 3만큼 갔는데 -3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얘가 만약에 플러스 3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플러스 3이면 원래는 3 대입하면 0 나와야 되죠. 근데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 대입하면 0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얘가 그러니까 3,0이 돼야 되니까 여기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 정도만 지금은 알아도 돼요.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도형의 이동 파트를 배울 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들어간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2차 함수를 도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얘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봤을 때 도형은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들어갑니다. 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점만 쏙 빼서 보면 점은 그대로 이동하게 돼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이거 평행이동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가 평행이동을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y 자리에는 y-n을 대입할 거고 x 자리에는 x-m을 대입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y-3은 -3 그리고 x-m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요거를 정리했을 때 요 아래에 있는 식이랑 일치해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만 우변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y는 -3 x-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팁을 주면 어차피 y 같은 경우는 여기 부호 반대로 들어가도 다시 이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로 써줄 때는 여기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갔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이쪽에 더해줘도 돼요. 나 이거 왜 3이라고 했지 여기를? 잘못 썼네요. 여기는 n 여기는 2 플러스 n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일치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요 안쪽에 이만큼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1과 같아야 됩니다. 자, -1. 자,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2 플러스 n인데 -1이랑 같아야 되니까 또 -1 이렇게 써주죠.
자, 그럼 m은 얼마가 되죠? m은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점의 평행이동을 괜히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지점만 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서 꼭지점을 체크해보면 처음 꼭지점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2예요. 자, 그리고 얘가 쭉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두 번째 꼭지점이 뭐가 됐냐면 1,-1이 됐대요.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점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똑같이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의 이동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자, 원래 우리가 그냥 2차 함수식을 이용할 때는 반대로 대입을 했지만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그대로 m을 더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y도 이렇게 갈 때 여기다 그냥 그대로 플러스 n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똑같아요. 마이너스 1 더하기 m을 했더니 1이 나오죠. 그럼 다시 m은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2에다가 n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다시 n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할 때는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문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점만 쏙쏙 뽑아와서 계산하면 조금 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다른 문제도 볼게요. 이것도 이제 평행이동에 관련된 거예요. 맞아요. 2차 함수는 계산 과정이 조금 그래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단순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많이 심화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꼭지점의 좌표 알아낼 수 있고 추계방정식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만 잘하면은 웬만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또 평행이동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보면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할 건데 완전히 포개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거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기 있죠. x, y 얘 빼고 얘네는 원래 있는 거니까 다른 데다 또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자,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하는 역할은 이 평행 이동을 할 때 얘네가 얼만큼 갔는지 알려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것부터 쭉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네는 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평행 이동해서 완전히 포개지려면 폭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폭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냐면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3 있죠. 얘가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x제곱의 개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바뀌면 겹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칭 이동은 부호까지는 바뀌어도 돼요. 근데 평행 이동은 부호도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여기 앞에 뒤에는 신경 쓰지 말고 2차식이면서 요 틀을 유지하면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3과 같은 거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쪽에 얘밖에 없어. 자, 나머지는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이런 애들은 폭이 달라서 겹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대칭이동,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이렇게 나오면 여기 절대값만 같으면 돼요. 부호는 달라도 되는데 3이라는 숫자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도 중요하니까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문제는 자, 여기서 이번에 볼 거는 사분면에 관련된 거예요. 이 사분면은 뭐냐면 1차 함수에서도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2차 함수에서도 나오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막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이런 데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항상 Y축과의 교점 있죠. Y축과의 교점을 체크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요거 구해줄 건데 여기도 자, 일단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 그리고 여기서는 Y축과의 교점 요걸로만 딱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꼭지점을 체크해보면 1번에서는 요거 여기 이 부분 0으로 만든 x값 2에다가 자, Y좌표는 뒤에 더해져 있는 거 요거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 모양 아래로 볼록하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1번 보세요. 1번은 여기다 할게요. 자, 2,1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 꼭지점에서 이렇게 대칭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왜 Y축과의 교점을 체크 안 했냐면 얘는 그냥 정확하게 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 부분 여기랑 여길 지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꼭지점 먼저 체크하면 얘는 2,0이고 그리고 위로 블록한 요런 모양이죠. 그래서 2,0을 여기다 딱 체크한 다음에 얘도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완벽하게 Y축과의 교점이 분명하게 0보다 작아요. 이럴 때는 굳이 안 구해도 돼요. 안 구해도 되고 여기 지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2번도 일단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꼭지점의 좌표 먼저 체크해보면 1,-3 그리고 아래로 볼록해요. 그래서 1,-3은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이런 상황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냥 여기서 이쪽은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지나갈지 자 아니면 0,0을 지나가는지 아니면 이 위쪽에 그려지는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Y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다가 Y축과의 교점은 X가 0인 점이죠. 그래서 X는 0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 0 대입해 볼게요. 그럼 Y축과의 교점은 0,1이 나오니까 오 0,1이면 얘가 이 위쪽에 이 0보다 위쪽 여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폭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선생님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이런 느낌 이렇게 돼서 이 위쪽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분명하게 어디를 안 지나가냐면 여길 지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3번도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자, 4번은 꼭지점의 좌표가 1,5 그리고 얘는 위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그럼 1,5는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꼭지점을 딱 찍은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내려오면 되는데 여기 이 왼쪽 부분에서 얘가 여기 음수 쪽으로 가는지 0,0을 지나가는지 아니면 그 위에 올라오는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구해줍니다. 다시 X자리에 0을 대입해 보세요. 0 대입하면 얘는 0 대입하면은 5에서 3 빼주니까 2 나오죠. 그럼 얘도 위쪽을 지나갔구나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요 지금? 얘는 모든 사분면 지나가죠. 지금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4번이 일단 옳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자 이거 선생님이 좀 이거 부끄러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이런 애들은 꼭지점을 잘 구해요. 근데 기본이 조금 없으면 이거 꼭지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까먹은 거겠죠? 자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얘는 0,3이 되는 겁니다. 왜요? 여기 0 집어넣으면 3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0,3이 되는 거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얘는 0,3 이렇게 되면서 그냥 분명하게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Y축과의 교점을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여길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Y축과의 교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방금 전에는 우리 Y축과의 교점 했으니까 이제 X축과의 교점도 한번 봐야겠죠? 이거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는 1차 함수에서도 이런 문제가 막 나와요. 근데 2차 함수도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할 건데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럼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됩니다. 자, 방금 전에는 Y축과의 교점이었어요. 그때는 X가 0이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때는 Y는 0을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번 구해볼게요. 결국에 여기다 0 대입하면 이거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에는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한번 식을 적어보면 여기가 0 됐으니까 마이너스 다 곱하고 시작할게요. 4x제곱 마이너스 16x 그리고 플러스 15는 0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인수분해할 때 여기는 2 이렇게 놓고
얘는 3, 5 한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면 되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고, 자, 여기서 x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x는 2분의 3, 그리고 x는 2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중이니까 한번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면 x축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y에 0 대입해가지고 구했더니 x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위로 블록하죠. 위로. 여기 x 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느낌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3이고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5인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만큼 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겠구나 해서 2분의 5에서 2분의 3을 빼주면 2분의 2가 되니까 정답은 1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x축과의 교점을 구할 때는 y는 0을 대입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차함수가 등장을 할 건데 사실은 이차함수 단원이 이제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거에서는 이제 표준형 형태로 이제 문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일반형 형태 있죠.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에요. 이거 그냥 준 다음에 이렇게 바꿔봐 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앞에서처럼 바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였죠. 그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바꾸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아주 기본 문제지만 선생님이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가져와 봤어요. 특히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분수로 되어 있을 때 이거 잘 못하죠.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일단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 구할 때도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보여줬었죠. 근데 얘는 등식이지만 y는 그대로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변에서 내가 마음대로 더해주면 다시 빼서 원래 값이 변하지 않도록 그런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기까지 있죠. 자, 상수항을 빼고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y는 그대로 써준 다음에 x제곱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자, 2분의 1로 묶어줘요. 여기까지만 딱 묶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 안쪽에서 x제곱이 남겠죠. 이거 왜 묶어주냐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분수 나오면 선생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이 앞에 내가 묶어낸 거 있잖아요. 얘의 역수를 원래 있는 여기 x 이 x한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2를 곱해주면은 플러스 2x가 되겠죠. 검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다시 곱해서 나갈 때 무조건 x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분수를 묶어냈어요. 그럼 이거의 역수를 어디다가 원래 있는 x항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살짝 한 칸 떨어뜨린 다음에 닫아요. 닫아놓고 더하기 1을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괄호가 완전제곱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x의 개수 있죠. 이 x의 개수가 있으면 이거의 반, 그러니까 반이라는 거는 2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1. 얘를 제곱해서 더해주면 상수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얘는 이제 완전제곱식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꼭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1을 더해준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 1을 더해주면 이쪽에도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안 더해줄 거라서 내가 더해준 값을 다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해줄 건데 이제 얘는 괄호 밖으로 나갈 거예요. 자, 나갈 건데 바깥에 2분의 1이 묶여있죠. 얘네 둘이 곱해서 나갑니다. 자, 곱해서 쭉 나가요. 그럼 2분의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이 뒤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가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제 끝났어요. 2분의 1 그대로 두고 자, 이제 묶어줄 건데 누구랑 누가 묶이냐면 여기 있는 x랑 반이랑 묶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여기 계산해주면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끝나는 거. 이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어렵다. 그럼 이런 문제만 쭉 뽑은 다음에 계속 연습해 보세요.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원하는
A, P, Q 요 값을 체크해보면 자, 먼저 A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P는 여기 마이너스 P가 1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Q는 요 뒤에 더해져 있는 2분의 1과 같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다 더해주면은 0이 되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또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그래프가 사실은 설명할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자, 이 한 문제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형 바꾸는 거, 여기 막 증가하면 감소하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학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 하나 준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줄 건데 이런 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은 문제를 풀 때는 얘를 딱 보고서 표준형으로 막 바꿔주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번 꼭 보기를 쓱 보는 습관을 한번 가져주세요. 이렇게 쓱 본 다음에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Y축과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꼭지점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표준형 바꿔야 돼요. Y는 자 방금 했잖아요. 우리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끊어놓은 다음에 x제곱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자, 마이너스 3 x제곱. 그리고 여기 4가 있어요. 근데 얘가 묶어서 4가 나오려면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묶은 거에 역수를 딱 곱해줘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x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한 칸 띄고 괄호를 닫은 다음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1 일단 써놓고 자, 이것도 일부러 선생님 가져온 거예요. 문제를 고른 겁니다. 이렇게 분수가 나오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이렇게 얘를 딱 볼 건데 자, 여기서도 이제 선생님 여기 뭐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항상 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돼요. 이거의 반. 자, 반이라는 건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부호도 같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이거의 제곱을 더해주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9분의 4 써놓고 얘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 맘대로 더한 거니까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9분의 4가 없어지려면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나갈 건데 괄호 안에 있었으니까 나갈 때 자 얘랑 만나서 나가야 돼요. 이렇게 곱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곱해주세요. 자 곱하면은 3분의 4가 되겠죠? 근데 얘가 밖으로 나갈 때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묶어주면 돼요. 묶어줄 때는 마이너스 3 그대로 써주고 자 아까 묶을 때 뭐라고 했죠? 여기 있는 x랑 반이랑 묶이는 거예요. x 마이너스 3분의 2 요거의 제곱. 자 그리고 여기는 계산하면은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지점의 좌표 체크해보면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1번 한번 볼까요? 꼭지점의 좌표는 3분의 2, 3분의 7이라고 했는데 여기 잘못됐죠. 자 여기 1이에요. 1번은 아니고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잠깐 두고 여기 3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는 3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얘가 Y축과의 교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 아까 봤었잖아요. Y축과 만나는 점 이거는 X는 0을 대입하자고 했는데 자 요것도 한번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 알려주면요. 표준형에 대입하지 마세요. 자 표준형에 대입하면 여기 0 대입하면 분수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져 있을 때는 Y축과의 교점은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빨라요. X자리 0 대입하면 이렇게 둘이 없어지죠.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 있죠. 얘가 Y축과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줘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요것도 좋은 팁이에요. Y축과의 교점을 물어볼 때는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준다. 자, 그럼 훨씬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Y축과의 교점도 됐고. 그럼 일단 3번도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X축. 자, 그 다음에 Y축 0. 자, 꼭지점 먼저 체크하면 여기 3분의 2.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여기 음수죠. 음수인데 위로 볼록해요.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이 마침 필요했는데 구했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0보다 아래쪽을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 X축에서 두 점이랑 만나는구나. 그래서 2번은 옳은 것이에요. 자,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 정답은 나왔지만 항상 내가 혼자 공부할 때도요. 이게 답이 나왔더라도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을 한번 보면 X가 3분의 2보다 클 때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축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우리 어디 봐야 되냐면 이쪽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X가 3분의 2보다 클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이걸 선생님이 살짝 아래 내려서 이쪽에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보면요. 자, X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요. 그때 Y는 위아래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얘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값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감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라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맞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도 보면 내가 형태 바꿨을 때 마이너스 3x 제곱 이 부분 보이죠? 평행 이동은 항상 여기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2만큼. 자, 그러니까 여기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3분의 2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 뒤에 플러스 3분의 1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요거는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한 문제를 이렇게 꼼꼼하게 싹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연습을 해서 이런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여기서 이제 한번 다 정리를 해보세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거는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선생님 또 이 문제를 선택할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문제가 그냥 쉬운 방법으로 나오면 너무 잘 풀어요. 근데 시험에 가끔 요런 모양이 등장을 해요. 요런 거. 요런 것도 질문이 많았어가지고 이 문제를 또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부호에 관련된 건데요. 뭐 이 문제 말고도 굉장히 유형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X제곱의 개수 요거 있죠. A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아까 처음 출발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래프의 모양 그리고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A의 부호, 자 지금 부호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을 봤더니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해가지고 A는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커요. 여기다 이제 쓰고 갈게요. A는 0보다 크다. 됐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찾기 쉬운 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방금 전 문제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자 얘는 뭐라고 했어요? 이걸 일반형이야.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에서 C는 Y축과의 교점을 뜻한다 그랬죠. 0 대입하면 C만 남아요. 그럼 Y축과의 교점을 딱 체크해보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이거의 부호는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음수예요. 그럼 C의 부호는 0보다 작다가 돼요.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B의 부호예요. B의 부호. B의 부호는 원래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서 축을 딱 그어줘요. 그래서 축을 이렇게 한번 요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딱 그어놓은 다음에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A, B는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B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좋지만 외우는 것도 좋지만 자 선생님은 축의 방정식은 반드시 외우라고 얘기해요. 이건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도 자주 나옵니다.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 상태 있어요. 이 상태 있죠. 선생님이랑 방금 전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해봤잖아요. 얘를 그냥 문자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표준형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뭐 중3 과정에서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차피 쓸 일이 많으니까 외워두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왜 b가 0보다 작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축의 방정식이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예요. 요 x좌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x좌표가
0보다 큰 쪽에 있죠. 그럼 이 부호 자체가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이 A의 부호가 어땠냐면 플러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분모는 플러스니까 양쪽에 나눠줘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려면 여기 있는 B의 부호는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마마가 만나서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딱 축을 본 다음에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A, B는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축이 Y축의 왼쪽에 있으면 A, B는 서로 같은 부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축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이걸 까먹더라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 다 구했어요. 먼저 1번. A, B는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둘이 곱하면 음수 나오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2번. A랑 C를 곱하면 또 다른 부호니까 얘도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B랑 C를 곱하면은 음수를 곱했으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4번과 5번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선생님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 1과 1 이걸 왜 줬을까요? 우리 수학 문제에서는 그냥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 x가 1일 때 쭉쭉 따라 내려가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x가 1일 때 그때 y좌표를 딱 보면 여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x자리 1 대입해봐요. 뭐가 나오죠? 이 점의 좌표가 1,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예요. 그럼 y가 지금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이 y의 부호는 어때요? 0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고 한 게 잘못된 거예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 이쪽에서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죠. 자, 이 마이너스 1을 여기 딱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렇게 오면 여기가 이제 y좌표가 되는 건데 이것도 좌표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1, 자,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y좌표의 부호가 어때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다 배웠어요. 이제 다 배웠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식을 가지고, 그 다음 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 형태도 역시 3학년 때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고, 그러니까 함수만 등장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가지고 이제 반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는 거죠. 그럼 여기서 2차 함수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꼭지점이 가장 중요해요. 꼭지점과 축인데 축은 이제 꼭지점 안에 있는 거니까 요 좌표, 꼭지점의 좌표를 딱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모르는 문자가 하나, 둘, 세 개, A, B, C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 B, C를 구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2, 마이너스 1 지나가는 점 하나 알고 있고, 그러면서 얘는 꼭지점이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얘는 0,4. 자, 요 두 개 가지고 대입해서는 세 개의 문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꼭지점이 나와 있으니까 식을 만들어 줄 건데, 자, y는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a로 딱 묶어주고, 왜냐면 x제곱의 개수는 바뀌면 안 되니까 일단 a를 가지고 와요. 자, 그리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는 x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그럼 이제 모르는 문자가 원래 a, b, c 이렇게 세 개나 몰랐는데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얘 하나 구하라고 준 게 뭐예요? 여기 있는 y축과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대입해 주세요. 0,3을 대입하면 3은 4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그러면 4a는 4가 되니까 a가 1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1이 됐어요. 그럼 이거 없다고 생각해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전개 정리하면 끝입니다. 자, 전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더해주면 플러스 3이 되죠? 요거예요, 요거. 자리 비교해주면 a는 1이었고, 자,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4가 됐고, 그리고 c는 3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A랑 B는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3이고 거기다가 또 C는 빼달라고 했네요.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일단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 이 이차함수를 1시간 안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들을 좀 더 많이 가져와 봤고요. 근데 특히 3학년 2학기는 그래도 도형이 많이 나오는데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잘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아니다. 제곱근부터. 제곱근, 2차 방정식, 2차 함수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해요.